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한자를 병기하겠다고 작년 9월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교과서에 한자 400에서 500자를 병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굳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최근에 그 한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영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거기 그 신문 여론에 보면 한자 문맹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동음 이의에 대한 문제, 자기 이름을 한자로 제대로 못 쓰는 경우 이런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꼭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5학년 교과서이고요. 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한자를 병기하던 옛날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예요. 저기 보면 의견 조리 있게 발표하는 기회가 부족한 듯합니다.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런 문장 속에 한자를 저렇게 병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게 더 읽고 공부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전문가들 판단에 따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인데요. 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두 개 중에 아이들이 읽고 공부하기 쉬운 것은 지금 쓰는 교과서이죠. 저렇게 개념어들의 한자를 전부 괄호 안에 넣어서 저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지금 1980년대 후반부터 신문에서 한자가 빠지고 공문서에도 한자를 안 쓰죠. 교과서에서도 한자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었다고 봐요. 국회의원 배지도 한자에서 한글로 이렇게 국회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다 한자를 병기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필수 한자 500자를 무조건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학습 부담, 사교육 부담 증가가 될 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정규 수업 과목에 한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자 수업을 하게 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게 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세요.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지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초등 한자 병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가 13.2%, 할 필요가 없다가 52.7%, 다시 말해서 반대 의견이 65.9%에 달했어요. 학생 학습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94.1%,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91.1%에 달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 한자 병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장관님, 이런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전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자 병기 문제를 추진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등교육 과정에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 이거는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가르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교육 과정에서까지 이렇게 교과서에다 한자를 병기하게 되는 방식은 이거는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고 아이들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또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러나 이것이 교육 과정과 또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그 여러 가지 전문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뭐 다들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상일 의원님 질의에 장관님께서 감사 결과 발표까지 한 60일 정도 걸린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셨고 금주 내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국대학이 2013년 12월 9일에 감사가 끝난 뒤에 2014년 1월 13일에 처분 사항을 통보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대 경우는 감사 한 달 만에 처분 통보가 내려진 바가 있거든요. 근데 상지대는 이렇게 감사가 끝난 지 2달이 지나도록 처분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매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관실에 이것을 빨리 좀 매듭을 쳐달라 그랬는데, 예, 네, 60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12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감사관실 얘기입니다. 12월 11일이라 업무 처리 과정상 60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2월 11일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 확인 관련해서 교육부가 임시이사 확인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2개 대학이 임원간에 분쟁이 있어요. 5개 대학은 회계부정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어요. 교계에게 자강령 이사의 허위 개최, 이사의 운영 및 이사의 임원 이사 선임의 부당 뭐 이런 등등의 이유만 갖고도 그렇게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어요. 근데 현재 상황이 이 대학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이사가 파견한 대학들 상황과 상지대하고 비교를 하시면 상지대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판단을 비교해서 판단하긴 저로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증거, 더 심각한 근거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좀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저히 지금 정대화 교수의 납치시도 폭력 사태를 보면 특히 묵과학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정말 교육부가 비리사 옹호한다는 말 듣지 말고 보다 분명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네, 법률적 사유가 충족되면은 장관으로서는 이의 없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내렸고 저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